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3,500원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여기 이 라인입니다. 자, 정말 지긋지긋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500원을 다시 돌파하고 어제 날짜로는 ETF도 출시가 되었으니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렇다는 건 XRP 니플에 투자했던 자금, 이 고래들의 자금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시다면 니플에서 ETF로 투자 자금이 분산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니플은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펀드라는 것 자체가 기초 자산은 무조건 XRP 니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니플이 올라야 결과적으로 ETF도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 하방 압박, 어제 날짜 하락 압력.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리플 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고 이더리움도 하락 압력을 같이 받았고 미국 주식시장 또한 같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대외적인 시장에 악재성 이벤트가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최근에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셧다운은 변수를 가져올 것이고 연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연준은 신중한 부분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한다. 확실성을 갖는 게 아니라 동결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을 일제히 급락하게 만들었다는 거. 자, 우선 하나씩 풀어보시면 셧다운이 변수가 된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셧다운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못했는데 어제부로 종료가 되었죠. 그럼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화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끝났으니까 시장의 기대 심리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셧다운이 끝났다라고 해서 곧바로 정상화가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준은 신중 기조, 바로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을 가져오죠. 자, 이러한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거고 이 불확실성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예요.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아닌 나쁜 뉴스의 확실성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은 상승력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ETF가 나와도 왜 니플이 안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가 다 같은 하락 압력을 갖고 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리플 코인, 물론 답답한 이 박스권 하단 3,500원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또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지난 XRP 리플 코인의 고래가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 자, 고래가 안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기업과 기관은 매집을 하죠.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 XRP 리플 코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모멘텀도 계속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언제쯤 나올까?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처럼 대외적인 이벤트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시장이지만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이 부분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는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상승의 모멘텀, 수익권을 어떻게 극대로 만들 수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한 뉴스입니까? 리플의 XRP 9,200만여 개가 대이동을 했다. 비트코인 월드는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날짜로 속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말씀드렸던 9,200만 개 또한 9,400만 개 또한 익명에서 바이낸스로, 익명에서 코인베이스로, 이거 뭐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다거나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의 관점을 가져간다. 근데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건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한다. 왜 그럴까요? 고래가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2.2억대, 2.1억 달러. 자, 엄청난 작은 규모가 이동됐으니 시장은 겁먹을 만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도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예측한다. 그만큼 무서운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실제로 매도가 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시장은 엄청난 공포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잔고가 급감을 했고 ETF가 등록이 되면서 5달러를 향한 빅랠리에 대한 청신호가 나왔다. 근데 그냥 신호만 발생한 게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여기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언제? 바로 시장의 공포감이 폭발했을 때 개인은 매도가 나왔지만 고래들은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었다라는 거. 이게 공포 심리에 리플에 매도가 나왔다는 건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이 부분에서 고래들은 매집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 9,200만 개, 9,400만 개 이게 매도가 나올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가능한 변수가 있죠. 이건 뭡니까? 대량 매매라고 해요. 바로 블록딜이죠. 블록딜. 무슨 뜻입니까?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딜을 했다는 건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내가 이 물량을 팔 건데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블록딜이고 이게 바로 대량 매매예요. 이 부분 변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래가 물량을 거래소로 대량으로 이동했지만 그 물량이 실제로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그 전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지갑수가 늘어나면서 확실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XRP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리플 코인은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 도대체 어떠한 모멘텀이냐? 이거 여러 번 들으셨죠? 뭐예요?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ETF가 상장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어제 상장 첫날 5,800만 달러가
유입되는 시장에 쾌거를 가져왔다. 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은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 하방 압박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 그들은 어떤 걸 합니까? 비중을 추가한다는 거. 자, 그러면 고래가 비중을 추가했어. 그러면 이들은 물량이 지금처럼 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수했는데 떨어졌어.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동그라미가 비보파워 나스닥 상장사가 1억 2,100만 달러를 들여서 매수했던 시점이에요. 얼마입니까? 4,000원대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원이 매입 평균 단가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3,400원대. 손해가 크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손해가 크다고 바로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선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니플을 매입했던 비보파워 할인 전략에 참고해라. 그러면 비보파워가 언제 들어왔을까? 말씀을 드렸던 4,000원대 얼만큼 1억 달러가 넘는 부분의 니플을 매입했고 최근에 니플이 지원하는 에버노스는 38억 8천만 달러 말 그대로 10억 달러 상당을 니플을 비축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뉴스 또한 바로 여기에 있죠. 언제입니까? 지난 11월 1일이에요. 자, 11월 1일 날짜로 니플 XRP를 10억 개를 공개 매수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기업과 기관들이 XRP를 사 모으고 있는 관점들을 계속적으로 관찰되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졌는데 ETF가 출시가 되고 XRP 리플 ETF가 출시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치도 더욱더 커지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여기 3,500원도 이탈한 단가. 고래가 11월 초에 매수를 했고 다시 그 전 10월달, 8월달, 9월달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려왔던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단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니플 코인의 거래량 또한 점차 줄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더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같이 고려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같이 판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